자, 이번 이슈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뽑히자마자 사퇴 청원. 그럼 뽑히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퇴하라. 뽑힌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니 새 원내대표 의심하는 그들. 아, 이런 제목입니다.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걸까요? 이런 내용. 자, 그럼요. 다음 영상을 확인해 볼 영상에는요. 박광원 새 민주당 원내대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던 박홍근 원내대표께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거취 문제를 제가 언급한 적은 없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총선은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돼서 결집해서 총력 결집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새 원내대표가 있고요. 이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당대표가 있어요. 근데 새 원내대표한테 질문이 그 당대표에 대한 거취 얘기를 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민주당 상이 이래요, 지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뭔가 미묘한 긴장일까요?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새 원내대표, 박광원 원내대표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 이 당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당원들이 뭔가 이렇게 청원, 원하는 바를 쓸 수 있는 요구사항을 올릴 수 있는 글이 있는데 이런 게 올라왔어요. 박광원 사퇴 요청, 청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뽑혔잖아요, 금요일에. 근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유를 써놨어요. 그리고 이런 걸 의식했는지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우리 안의 차이는 상대만큼 크지 않다. 싸우면 안 된다. 뭔가 말리는 듯한 입장을 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 네. 지금 이 청원,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지금 요구하는 당원들, 뭐 일부 당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정컨대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아주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로 보여요. 근데 이분은 박광원 새 원내대표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관련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때도 큰 역할을 하셨고요. 이낙연 당대표 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항상 때문에 좌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지 않나요? 좌장 역할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좌장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와의 갈등이 마치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 그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표심을 보면 과반 이상을 획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결선 투표를 안 갔어요. 맞습니다. 예. 그 안에는 분명히 친명 그룹에 속하는 분들의 표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만 봤을 때 사실 친명이고 비명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 이 프레임 자체가 예. 누군가의 갈라치기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원내대표 선출을 하는데 친명이고 비명이고 나누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강성 지지자들께서도 언론에 나오는 친명, 비명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 박광원 원내대표가 예. 선출되자마자 이런 청원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도 바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의 갈등은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는 원팀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고 우리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의 지도부를 한번 함께 구성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광원 새 원내대표에 대해서 약하게 말하면 마땅치 않게 여기는 당원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사퇴까지 요구하는 당원들의 생각의 이 바탕에는 여기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줄인데 맨 마지막 게요. 더욱 하나된 강한 민주당 이재명 꼭 지켜내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박광원 새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글 중에 이재명을 지키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서서 봤던 사퇴 청원 있죠. 그 사퇴 청원을 그렇게 요구한 이유 중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사퇴시킬 계획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광원 새 원내대표에게. 신성범 전 의원님,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아주 그 강성 지지자들은 저렇게 음모론을
헛들이면서 적개심을 어떻게 적대감을 이제 키우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뭐 우리 정치판이 엉망이라 하더라도 배후에서 저런 일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기획 그룹이 있고 그 기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손쉽고 어떻게 보면 게으른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오히려 제 눈을 띈 대목은 박광원 의원이 아주 온건하고 합리적인 거잖아요. 합리적인 사람의 대명사처럼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볼 때는 자 지금까지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여당과 붙었는데 예. 내년 선거를 총선을 앞두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표차가 많이 났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다면 접근 방법은 다를 거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뭐 원내대표가 들이받아가지고 물러나게 할 수는 없을 테고 예.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함직한데 당내에서 저렇게 강성지자들이 문제를 삼으면 글쎄 저렇게 되면 다시 한번 갈등의 소지를 오히려 더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오히려 원탑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더 맞춰서 가면 오히려 야당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요구를 하는 이 당원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뭐 강성당원, 강성친명당원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아마 이분들은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거를 예상을 못했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비판하는 글을 보면은요. 아무튼 묘한 긴장 관계, 이 지지자로부터 지금 그 긴장이 새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송영길 전 대표 귀국한 이후에 본인이 계속 조사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입장을 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하겠다. 조사 받겠다. 제발 조사해 주세요. 이겁니다. 근데 검찰은 아닙니다. 지금 준비 안 됐습니다. 일정 조율해야 되고요. 필요할 때 요구하겠습니다. 온다고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다는 쪽과 오지 말라는 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가 하나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변호사. 검찰이 아직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가서 조사 받겠다고 해요. 근데 검찰은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뭐 이거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걸 전략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전략일지 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청객이죠.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제 수사할 일이 있으니까 오라 그랬을 때 예. 일반 사람들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오지 말라고 굳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간다. 예. 이거는 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거 내일 가기로 내일 그러니까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하도 내일 가겠다고 한 거는 변호인하고 상의를 해서 나온 결정일까요, 이게? 제가 변호사라면 저런 상의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왜냐하면 저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수사의 주체, 조사의 주체는 송영길 대표가 아니고 검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검사가 이제 송영길 대표한테 내가 뭘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송 대표 보고 오시오 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직 뭘 물어볼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드립다 온다고 해가지고 예.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송영길 대표도 그런 취지로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셨던데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예.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 많이 있으니까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겠다. 이 입장을 이야기, 얘기하고 싶다 그 앞에서. 예, 그 이야기예요. 그 송 대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 하셨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범죄 수사를 정치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이게 나중에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갖다가 하고 형사 재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담당 재판부가 쭉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송 대표한테 좋은 인상으로 남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준수 전 총장님 무슨 의도일까요? 일단 통상적으로 이런 거 출대하면 이런도
송영길 전 대표 정도의 위치의 정치인들은 검찰과 협의를 하잖아요. 날짜를 잡기도 하고 때로는 미루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검찰 쪽에서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가겠다라고 지금 합니다. 예,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이번 사건은 이제 평상시 사건과 다르게 예. 그냥 녹취록이라는 것이 계속 특정 언론에 흘러나와서 생긴 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졌고요. 송영길 대표도 압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예. 대해서 지금 전진된 수사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 관련된 국회의원 두 사람의 압수수색 말고는 특별히 이제 드러난 건 없는데 그 외에 모든 것은 녹취록에서 나왔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곤욕스럽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검찰과 일부 언론이 소위 피의자 이렇게 미리 공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내 차원에서도 좀 결백을 증명하려면 좀 공세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떳떳하다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 가까운 예는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예. 아마 패스트 트랙일 것 같습니다. 그때도 검찰이 미리 그냥 출두했고요. 또 좀 시간이 꽤 됐지만 이회창 전 대표 시절에도 예. 본인이 그 출두 날짜를 정해서 선제적으로 출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이 떳떳하고 검찰이 뭔가 흔히 말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걸로 뭔가 장난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 좀 더 이것을 수사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이것을 공세적으로 처하겠다고 생각할 때 이제 저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검찰과 조율이 안 됐지만 그래도 예. 본인이 이런 입장을 밝히고 보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현기 의원.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곤욕스러울 것이고요. 사실 주도권 싸움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조금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송영길 대표가 선제적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 보면 예. 이미 범죄자 다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소환하지 않느냐에 대한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송영길 대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 녹취록을 들었던 것이고요. 예. 그 녹취록을 통해서 송영길 대표가 정말로 잘못된 것처럼 이미 범죄자가 확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검찰이나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억울하다면 누명을 벗어야 될 것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처벌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예. 차일피일 미루면서 송영길 대표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것이고요. 증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검찰에서 물어볼 것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는데 물어볼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증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거의 많이 나왔고요. 그 증거가 나온 것을 그 증거 능력을 확보해가지고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볼 것은 뻔하고 예. 충분히 범죄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만들어내고 소명하면 되는 문제인데 예. 이것을 검찰이 아니다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검찰도 주도권 싸움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정근 전 사무총장 예.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검찰도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예.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직면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출두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나는 피하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신성모 의원님. 지금 왜 저렇게 송영길 전 의원이 왜 저럴까?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조급했는데 왜 조급해졌을까? 저렇게 당당하게 파리에서 들어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제는 9천 몇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잖아요. 저 강내구를 통해서 강내구가 마련해서 이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9천 몇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제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떻게 됐죠?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압수수색을 추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400만 원, 9천 몇백만 원 외에 예. 더 있는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검찰이 파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오히려 좀 저 대응이다. 예. 내일 가서 하겠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 가서 검찰 출입 기자들 앞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 내지는 그 전략을 공개하고 오히려 선점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저는 머릿속에는 지금은
저 앞에 있는 그 부분 아니에요. 녹취록에 나오는 9점 몇백만 아니라 예. 뒷부분, 저 뒷부분에 오히려 머리를 짓누를 거 아, 있습니다.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신경 쓴 거 아니야 이런 얘기신데 지금요. 지금 화면에 나갔잖아요. 요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후원 조직이에요. 이름이 나와 있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래서 뭐 먹사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줄여서. 요 후원 조직인데 여기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 있을 때 이 후원 조직의 회계를 담당하는 인물이 파리를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의 내용은 뭔가 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자 반박하는 게 나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그분 단체 관광 온 거다. 그리고 이 사안이 불거지기 전에 왔다 갔다.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을 맞추는가. 이렇게 또 반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서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자, 이런 가운데 이 후원 조직, 이 아까 뭐 먹사연 이렇게 약자로 좀 돼 있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됐죠. 이와 관련돼 있는 걸까요? 지금 그동안 공개됐던 이 녹음 파일 내용 중에 뭔가 이건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들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뭐 특별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들 개별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변인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아직 조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아직은 뭐 방침이 바뀐 건 없습니다. 조혁신 변호사. 지금 강래구 감사가 이 녹음판에 나왔잖아요. 말하는 게. 근데 그 송영길 전 대표 얘기하면서 뭐 어디서 뭐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네. 검찰은 이 어디서가 어떤 송영길 전 대표만 알고 있는 뭐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런 의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게 24일 날 그 송 대표가 귀국을 갔다가 했어요. 근데 예. 귀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똑같아요. 지금처럼 검찰에다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날 소환해 달라.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강래구 씨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예. 그 이후에 누구에 대한 수사가 또 있어야 되냐면 그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이제 그 플로우를 갖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 불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가타부타 간에 판단을 갖다가 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플로우란 말이죠. 예. 그런데 갑자기 오늘 송영길 대표가 내일 당장 출두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지금 앵커께서 정리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저께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했을 때 뭐 집이나 사무실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검찰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의자가 있는데 피의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상한 거거든요. 그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기본이에요. 거다. 기본. 예. 거기서 뭐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혹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의미가 있었던 압수수색은 뭐냐면은 먹사연 이른바 조금 전에 나왔던 뭐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반박은 하고 있지만 예. 회계 담당자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파리를 갔는데 그게 파리를 언제 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예.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있으니까 갑자기 오늘 그냥 송영길 대표가 내일 당장 출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갑자기 또 출두를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강래구 씨의 그 녹취록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송영길 대표가 내가 많이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강래구 씨 입장에서는 어디서 그걸 구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어디서가 먹사연 아니냐. 왜냐하면 2021년 그 경선하기 직전에 예. 먹사연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정황 같은 것들이 그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가 그냥 의연하게 그냥 검찰이 그 뭐 계속 압수수색을 하든 말든 난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면 가가지고 정확하게 나의 결백함을 이야기하겠다. 이러면 훨씬 더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뭐 조급한 초조한 그런 모습으로 내일이라도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손흥민 전 대표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건가? 아니면 본인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무튼 내일 오전 10시에 본인이 검찰 쪽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언론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물론 검찰 쪽에서는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조사가 이루어질 리는 없죠. 그렇다면 검찰청사 앞에서 또 뭔가 약식 형태의 회견, 뭐 질의응답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할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